뭐? 하지 말라고. 이거 뭘 말하지 마야. 대화가 싫다고. 뭘 대화하기 싫어. 이 새끼 가오 잡고 있어. 대화가 싫다고. 아씨. 동네부! 어이 동네부! 왜? 이거 뭐야 소말리 이제. 존이 소말리아 사건의 배후가 있었다. 한 외국인 유튜버가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역사를 왜곡한 사건. 위안부 소녀상을 앞세운 그의 조롱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특권의 그림자 속에서 존이 소말리아를 돕던 인물. 그 정체가 밝혀지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존이 소말리, 행크, 23대 검찰총장 외손자, 역사 왜곡과 권력의 민낯, 존이 소말리아 사건, 그리고 그 배후의 진실.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사회를 뒤흔든 존이 소말리아 사건과 그 배후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외국인 유튜버의 일탈이 아니었어요. 뒤를 캐고 들어갈수록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복잡한 퍼즐이 펼쳐졌습니다. 존이 소말리아 사건을 아시나요? 그의 행동은 단순히 무례한 외국인의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안부 소녀상을 조롱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며 국민 정서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뒤에는 행크라는 조력자가 존재했습니다. 행크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배경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더욱 충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존이 소말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행크라는 인물의 실체와 그 배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존이 소말리아는 한국에 온 미국인 유튜버로 처음엔 단순한 여행 블로거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콘텐츠는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한국 문화를 비하하고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특히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조롱하듯 찍은 사진과 영상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를 짓밟는 그의 행동은 단순히 무례한 외국인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죠.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도를 넘은 비인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편의점에서 어디가? 한국 제품을 어디가? 비하하며 한국은 발전이 어디가? 느리다는 식의 발언을 어디가? 했고 이를 SNS에 자랑스럽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순식간에 퍼졌고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조회수 욕심일까요? 아니면 한국에 대한 증오감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은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존이 소말리아가 논란의 중심에 있을 때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존이 소말리아의 조력자로 알려진 행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존이 소말리아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며 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행크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의 본명은 유현종, 그리고 그는 과거 대한민국의 23대 검찰총장의 외손자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노태우 정권 시절 군사정권의 법적 조력자로 활동했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행크는 자신이 권력과 연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자랑하며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 배경을 알면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네티즌들은 그의 배경을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그는 단순한 부유층이 아니라 과거 군사정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특히 그의 외할아버지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로 그 집안의 부동산과 재산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행크는 한국인이면서도 나는 백인이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황인종으로 분류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으며 백인 우월주의를 신봉하는 듯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착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존이 소말리아와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 사회를 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행크의 태도와 발언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권력층의 잘못된 특권의식,
그리고 법적 정의가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니 소말리아는 결국 대한민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출국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 영상을 올리며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한편 행크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의 권력과 배경 덕분인지 강력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법적 정의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조니 소말리아와 행크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잘못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정의를 회피하려는 특정 계층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아픔과 역사를 조롱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행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행크 유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의 한국 이름은 유헌종으로 한때 미국에서 8년형을 선고받고도 단 3년 만에 풀려나 한국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에서 그는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이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떳떳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특권층의 비호나 법적 공백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행크 유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배경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크 유 사건의 시작은 그의 미국 내 범죄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당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모든 증거와 증언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그는 법정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러나 그가 복역한 시간은 단 3년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빨리 석방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단순히 모범수로 인정받아 형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의 배경과 연결된 어떤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행크 유의 가족사를 살펴보면 그의 석방과 한국 귀국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의문점들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크 유가 미국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그의 가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의 23대 검찰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제 가족은 제가 성숙해졌다는 점을 증명할 것이며 저를 도주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증할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정구영 전 검찰총장은 1990년대 초 한국 법조계에서 매우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이 과연 어디까지 행크 유의 석방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구영 전 총장의 딸이자 행크 유의 어머니로 알려진 정소연은 한때 예술가로 활동하며 전시회를 여는 등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 블로그에서 발견된 글들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내 아들 유헌종. 그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든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가족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소연의 글들은 단순한 어머니의 사랑 표현일 수 있지만 누리꾼들은 그녀가 아들의 석방과 귀국을 돕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행크 유는 미국에서 석방된 후 빠르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석방 직후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쳤다는 이야기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귀국했다는 주장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사실 그의 귀국은 단순히 가족의 보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의 특별한 외교적 조치의 일부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크 유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그의 석방과 귀국에 얽힌 법적, 외교적 배경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한 커뮤니티에서 그의 미국 복역 당시 한국 로펌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형량 조정과 관련된 조치에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석방 후 귀국 절차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메일 내용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게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구나.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진 속 행크 유는 당시 한국 법무부 고위직이었던 김모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김모 씨는 과거 친일파 재산 환수 법안을 강력히 추진했던 인물이지만 정계와 법조계에서 막강한 인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사진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사건의 퍼즐을 맞추는 또 하나의 조각일까요? 행크 유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은 바로 법과 권력의 경계였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형량을 줄이고 한국으로 돌아와 처벌을 받지 않은 과정은 사람들에게 법적 공정성에 대한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법은 과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가? 권력과 인맥은 법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행크 유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법과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행크 유 사건 이후 시민단체들은 보석제도의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뒤 보석심사 투명성 강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보석심사의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현재 행크 유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소문에 따르면 그는 어머니 정소현과 함께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이 끝난 지금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특권층과 평범한 사람 사이에 법적 차별은 없는가? 행크 유 사건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사건의 진행 상황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니 소말리아와 행크가 남긴 흔적은 단순히 개인적 잘못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던져준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내려놔. 경찰 불러? 야, 행크. You boxer? Don't fucking touch him, bro. 야, 그거 내려놔. 야. 돼지 새끼야. 어디다가 씨발 이거 좀 어디 갔어? 맞았어요? 야.